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가자는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 부부는 기름 냄새 묻은 손으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밀가루를 치대며 작은 중국집에서 꿈을 함께 지었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자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샴푸 냄새가 났고 제 몸엔 여전히 짜장면 기름 냄새가 났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이 떠나고 배신이 찾아왔을 때 한 가장은 무엇을 붙잡아야 했을까요? 오늘 짜장면집 주인의 뜨겁고 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겠어요? 함께 짓던 꿈, 그때 제 손에는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맨주먹이었죠.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아내, 그 사람 하나만은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전부였던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용기를 내어 작은 중국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깊은 새벽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야 했죠. 온몸의 근육이 뻐근해질 때까지 밀가루를 치대고 또 치대며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 거친 반죽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무게처럼 느껴지곤 했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끓는 기름통 위로 웍을 얹고 그 안에서 재료들이 익어가는 소리. 촤아 하고 기름이 튀는 그 요란하고 뜨거운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곧 저희 부부의 생활이었고 저희의 꿈이 익어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기름 냄새와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채 서로 마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잘해보자. 정말 그 한마디가 제 몸속에 굳은 심지를 다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서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는 날에도 억지로라도 크게 웃었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에 지쳐서 서툰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기름 냄새가 푹 베어버린 제 거친 손으로 역시나 일에 지쳐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아주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차린 중국집의 이름이 오래가였습니다. 그 이름을 짓던 날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속삭였죠. 우리 이름처럼 오래가자. 그때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저희의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이 뜨거운 주방을 함께 견뎌내는 묵묵한 성실함. 그 모든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강하고 든든한 약속이자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하루를 짓고 꿈을 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희의 작은 중국집은 마침내 그 끈질긴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고 배달 전화는 쉴 틈이 없었죠. 가게 이름처럼 정말 오래가고 또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게 일하던 시절은 지나고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여유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조금 자리를 잡자 제가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건 아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내는 저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 튀는 주방에서 버텨왔으니까요. 고생한 아내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빚에서 벗어나고 저희의 통장 잔고도 조금씩 두터워지는 걸 보면서 아내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숨 좀 쉬겠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쉬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유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늘 체력이 달린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 건강을 챙겨야 한다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생했으니까 몸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가까운 체육센터에 수영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한두 시간 정도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없는 시간에도 주방과 홀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수영에 열중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제가 가진 여유와 아내의 여유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지만 저는 사실 더 바빠졌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늘었으니 그만큼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게다가 아내가 수영을 다녀오는 오후 시간이 통째로 비자,
모든 배달과 짜장면을 만드는 웍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수영을 다녀올 때마다 저에게 싱그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물의 감촉 이야기, 그리고 건강해지는 기분 이야기. 여보, 수영복 새로 샀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강사님이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배달이 밀리고 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주방에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머리에서는 은은하고 상큼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막 샤워를 마친 듯 깨끗하고 시원한 물의 냄새였습니다. 반면 제 몸에서는 여전히 짜장면 소스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끈적하고 묵직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샴푸 냄새와 기름 냄새의 대비는 마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제가 주방에서 웍을 잡고 배달을 다니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기 삶을 누리는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저와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점점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가게에서 돈을 벌지만 공유하는 공기와 시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펄펄 끓는 기름 냄새와 뜨거운 웍의 열기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내는 이제 막 수영장의 시원한 물속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유는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 미묘한 온도 차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낯선 물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뜨거운 불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때로는 가장 단단했던 마음의 결속을 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의 오래가던 약속이 바로 이 달라진 오후의 시작점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달라진 오후들이 이어지면서 저희 사이에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죠. 아내는 수영 이야기 외에는 제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묵묵히 주방에서 웍을 잡고 장부를 계산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막 주방 청소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온몸에 밴 기름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아내의 얼굴은 제가 알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어둡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나 아직도 사랑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저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새벽을 열고 기름 냄새를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한다는 증명이라고 믿었죠. 너무 당연한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제 대답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그 진심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저의 당연함이 그녀에게는 무심함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주방에 갇힌 채 그녀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으로. 그날 이후 아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저는 저희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앞 카페에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수영복 가방을 맨 남자와 함께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내가 늘 이야기하던 그 수영 강사였을까요?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뜨거운 주방의 불이 제 심장으로 옮겨 붙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아이들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이랑 같이 있던 사람 누구야? 당신 혹시 바람 피우는 거야? 상대가 누구냐고.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저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그래, 나 당신과 이 중국집에서 오래 갈 자신이 없어. 나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 헤어져. 헤어지자는 말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짓던 꿈, 기름 냄새 묻은 손으로 잡았던 그 약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주방에만 갇혀 있었지. 미안해. 우리 옛날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응? 저는 저희가 함께 시작했던 그 가난하고 뜨거웠던 시절의 믿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그 싸늘한 거절은 제 모든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그 밤 이후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지만 그건 짐을 정리할 시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이혼 서류 하나만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명확한 증거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묵직한 예감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은 숙소가 됐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는 곳. 그게 전부였죠. 사랑은 떠났고 배신감과 고통만 남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사랑이 남긴 것은 가장 무겁고 단단한 책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 제 삶의 모든 무게는 오롯이 저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래 가자고 약속했던 이제는 저 혼자 지켜야 할 이 작은 중국집이 있었죠.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무너질 시간도 무너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숨 쉴 틈 없는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시장을 봤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웍에 쓸 신선한 기름을 준비했죠. 그리고 오전 내내 주방에서 짜장과 짬뽕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 끝나면 쉴 틈 없이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온종일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면 아이들을 챙겨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웍을 닦고 기름때 묻은 홀 바닥을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묵은 때를 닦아내려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에 절은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죠. 피로가 누적되어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문을 닫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든 눈보라가 치든 올해가 중국집의 셔터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올라갔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키우면서 혼자서 가게를 이끌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쳐주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칭찬에 어떠한 감격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이 대단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은 떠나갔지만 책임이라는 차갑고 묵직한 의무는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말이죠. 하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막짬뽕 국물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잡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저의 작업복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웍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의 거칠고 기름 냄새 배인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올려다보며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손 따뜻해. 그 한마디가 마치 뜨거운 짬뽕 국물이 제 심장에 쏟아진 것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에 지쳐서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 때문인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펄펄 끓는 기름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쉴 틈 없이 뛰었던 제 심장의 피 때문에 생긴 열기 때문인지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묵묵히 감당해온 이 삶의 무게가 아이들에게는 따뜻함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늘 부족한 아빠라고 자책했습니다.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늘 기름 냄새만 풍기는 아빠. 하지만 아이는 그 거친 손에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의 뜨거운 불꽃처럼 묵묵하고 끈질긴 저의 사랑이 결국 아이들의 세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짬뽕 국물의 온도는 곧 저의 삶의 온도였습니다. 뜨거운 불과 기름 냄새 속에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짜장면을 만들고 짬뽕 국물을 끓이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았을 뿐인데 아이들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해진 저는 어느덧 이 중국집의 산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보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때로는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지만 단 한순간도 저의 성실함만큼은 꺾지 못했습니다. 저의 성실함은 이제 이 가게의 가장 오래된 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삶의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작은 손으로 제 기름 묻은 손을 잡고 따뜻하다고 말했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저의 묵묵한 삶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저없이 요리학과를 선택했고 피땀 흘려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주방의 동료가 되어 펄펄 끓는 웍 앞에서 저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젊고 강한 팔로 불꽃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던 웍보다 더 크고 무거운 웍을 잡고 저와 똑같은 땀을 흘리며 짜장 소스를 만들었죠. 아빠 이제 좀 쉬어요. 이 웍은 제가 잡을게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쏟아부은 이 주방의 뜨거움을 아들이 기꺼이 이어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딸, 늘 저의 낡은 작업복을 세탁하고 가게의 청결을 도맡아 해주던 딸은 어느 날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딸은 며칠 동안 몰래 준비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나무 간판 대신 세련되고 깔끔하게 디자인된 새 간판이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여전히 저희 가게 이름인 오레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은 밝게 웃으며 그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이 집은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방에 우뚝 선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기름 냄새가 아닌 뜨거운 눈물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그게 잘한 삶인지 아니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스스로도 늘 판단하지 못했었죠. 저는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가장 평범한 가장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내에게는 무심했을지 모를 제 삶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제가 묵묵히 지킨 성실함이야말로 가장 굳건한 사랑의 유산이었다는 것으로. 아버지가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그 불꽃 속에서 책임과 사랑의 의미를 배운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떠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을지언정 저는 이 주방의 불꽃과 이 아이들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버텨낸 그 모든 시간의 뿌리에는 제가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묵묵한 사랑이 있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집이 세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가장 평범하고 약해 보였던 그 자리지킴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이었다는 것을.